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커뮤니티에 제가 앞서 공지를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30% 상한제 적용, 그리고 오늘 제 포트폴리오에 변동이 생겨서 그 내역,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편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의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갑작스럽게 좀 핫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의 폐렴 이슈로 인한 현재 주식 시황과 대응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 좀 발빠르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200 30% 쿼터에 이제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래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급작스러운 건 아니고 작년 11월 달에도 뉴스화가 됐다가 조금 조심스럽게 그냥 수면 아래로 뭐 들어갔던 이슈이기는 한데, 이게 또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코스피의 비중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슈를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다음 달 2월부터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에서 그냥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으로 비중을 30% 넘으니까 이건 좀 이게 너무 과도하다, 뭐 무슨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거 그냥 없고, 단지 그냥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비중이 30% 넘었으니까 그냥 이거 줄여야겠는데, 아주 단순 무식한 그러한 내용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도 없이 그냥 이거를 검토를 해본다 라고 지금 여론을 살짝 지금 간을 보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정기적인 조정으로 해서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뭐 6월 기준하고 또 12월 기준에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이제 편입 비중이 30%를 넘어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30%를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30%에 맞추는 그러한 뭐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룰이기는 한데, 지금 뭐 뉴스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30%를 넘었으니까 6월 달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수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조율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기관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삼성전자 기대감 가지고 이제 세게 이제 수급이 붙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관에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30% 쿼터제로 가가지고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의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총, 코스피 200 시총에서 약 33.51%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30%캡 룰이 이게 작년 6월 달에 도입을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에 해당하는 6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3월에서 5월, 12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9월에서 11월의 기간 동안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6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 거래일 날에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하도록, 즉 매물이 출하가 되겠죠. 이러한 룰인데,
지금 이거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좀 덜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2월달이나 3월달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에 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좀 여론이 이거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못 이기는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켜는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진짜로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2월달하고 3월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코스피와 뭐 코스피가 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코스닥도 굉장히 좀 지수의 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좀 피곤스럽고 짜증이 나는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될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상황과 계획에 맞춰서 좀 이러한 소식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뭐 이따가 제 계좌를 또 공개를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LG화학이 조금 오르다가 내려갔고,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폭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좀 비중에 대한 변동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코스피가 좀 잠시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을 정리를 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좀 유망하다 라는 판단 하에 LG화학으로 조금 제 투자 비중을 옮겼었는데요. 옮기고 나서 바로 극초반에 어떠한 움직임이 좀 안정적이면은 좀 계속해서 장기적인 흐름으로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 폐렴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잠재적인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핑계를 삼아서 단기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약간 좀 빠른가? 약간은 쉬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유비코스 홀딩스도 장 시작할 때에는 뭐 좀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솔직히 제 예상보다도 너무나 가파르게 오히려 폭등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상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때에 정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작년 상반기에 5G 테마는 정말 엄청났었죠. 바이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 달, 두 달 뭐 이런 압축되는 시간 내에서 그 당시에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KMW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 섹터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수급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끼가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코스닥에서는 이제는 바이오가 죽고 그 비중을 5G와 빈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를 하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책임을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의 흐름들이 예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올 초부터 조금
간이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저도 이제 나름대로 더 늦기 전에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유비쿼스 홀딩스를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뭐 사실상 거의 30%가 올라버렸는데 그거를 뭐 다 먹어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좋기는 좋은데 좀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이렇게 또 시장이 상황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린 선택이 더 공격적으로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LG화학을 뭐 소량 뭐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 자금을 유비쿼스 홀딩스에 과감하게 불타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비쿼스 홀딩스하고 세경하이테크 두 종목만 압축해서 보유 중인 상황인데요. 이 두 종목의 좀 특성이랄까요? 뭐 그런 게 시장이 약세를 띌 때에도 이 두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을 같이 좀 주식시장에 대입을 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는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와 연관을 지어서 제가 좀 계속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결국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바이오 섹터에는 이 총선을 앞두기도 했었고 기존의 어떤 대선이나 뭐 이런 흐름들과 봤었을 때 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뭐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뭐 뉴스들을 또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고 그래서 뭐 한텀 좀 쉬어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자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새출범하는 이제 경제범죄형사부가 새로 신설을 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이쪽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수면 아래 리스크가 지난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좀 단기간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뉴스가 떴지만 오늘은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뭐 길게는 다음 주까지도 오히려 이런 악재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세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기관에서 한 번에 개미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올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단기간에 조금 시세를 줄지언정 어느 정도 한 몇 달? 한 뭐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계속 생각보다는 이 수면 아래에 있었던 리스크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반대로 신라젠 제가 작년 이제 11월 달이었나요? 그때 찍은 영상 중에 그 당시에 3개월, 이제는 이제 2월 달까지를 예상을 하면서 10배, 최저점 대비 10배가 오를 거다라고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뭐 얼마나 있는지는 뭐 저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신라젠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또 다르게 신라젠은 확실히 지금 정권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라젠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신라젠은 최근에 엄청난 이 거래와 함께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점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괴롭힐 확률이 높고, 신라젠은 지금 뭐 바닥에서 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이 붙어서라도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분출할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약간 설마 하기는 했었는데, 중국의 폐병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다 보니까 당장 중국의 춘절을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더 방한하면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들, 뭐 면세점, 뭐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뭐 이런 뭐 소비재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폐병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한을 하는 중국인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중국 소비재 수급도 꺾어버렸고,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핑계 삼아서 중국 그래서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나스닥보다 중국 상해 지수에 더 커플링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도 내리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밤부터 해서 트럼프 탄핵 심판 심의가 상원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보면 명절을 앞두고 나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기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큰 메이저 세력의 수급을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이러한 이 국내외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도 테마라든지 전망이 완전 180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들 느끼고 계시고 뭐 경험들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좀 늘 유연하게 가지시면 투자나 뭐 트레이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이러한 생각이나 또 앞으로 생각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투자나 혹은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계좌의 평가 금액과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어제의 평가 금액에서 더 오른 상태이고요. 그래서 총액은 308만 9,005원 상태이고, 지금 뭐 보유 종목에는 5가지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저의 보유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하고 세경 하이테크 두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유비쿼스 홀딩스가 급등을 해주고 세경 하이테크도 소폭 상승을 해준 덕분에 계속해서 평가 금액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내일도 뭐 약간 변동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